후보자님, 지금 그 징세 업무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보를 하나 안타까운 걸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마이너스 수익을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해당 세무서에서 다른 음식점들 평균을 맞추라고 요구를 하면서 안 그러면 세무조사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이제 그 세무사에게 전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게 말할 때 한 300만 원 정도를 내든지 안 그러면 세무조사할 때 투입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장님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음식점들 평균 맞춰서 260만 원 정도를 내고 종결했다는 이제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죠. 예. 그래서 일방의 주장이기는 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조세 소송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세 소송을 만약에 하는데 이기려고 한다면 어느 법인에서 해야 되는지 어느 로펌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세청에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답은 소위 말하는 빅4 로펌으로 가면 됩니다. 김앤장, 율촌, 광장, 태평양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조세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을 보면은 11.5% 정도인데요. 김앤장이 62%, 율촌이 54%, 광장, 태평양 다 40%를 넘습니다. 평균보다 무려 4 내지 5배가 높은 겁니다. 승소율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조세 소송 가액 전체 중에서 90%에 가까운 금액을 이 빅4 로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88%, 89% 이렇게 계속이요. 그래서 이 빅4에 인재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이기는 건지 그래서 이기니까 수임료가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빅4 로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조세 부문의 공직자들이 은퇴하신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네, 김앤장에 37명, 율촌에 16명, 광장에 15명, 태평양에 19명이고요. 신기하게 승소율하고 딱딱 비례해가지고 맞아 떨어집니다. 네, 여기 성명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많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직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조세 부문의 공직 출신자들이 고문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대거 로펌에 이제 계신데요.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빅4 로펌에서 이런 고위 세무 공무원들 출신을 영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그 조세 부분은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니까요. 전문성과 뭐 경험 이런 거를 뭐 중시해서 뭐 이렇게 고문으로 모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과 경험이요. 아마도 이분들께서 고문으로 계시면서 세무 실무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보면은 대외 홍보용이고 때로는 명망을 이용해서 뭐 소위 말하는 영업에 투입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막 국세청장이 전직 국세청장이 있는 로펌이다 이러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니까요.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었던 민간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3년을 쉬었다가 취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해당 공직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민간기관에 가지 말라는 취지일 거라고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보고 싶은 풍경은 이렇게 조세 부문의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이후에 4대 로펌 이런 데서 기업들이 의뢰하는 거액의 조세 소송을 담당하는 고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평범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말씀하셨었던 그런 전문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원이나 법무부나 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공직자윤리법하고는 별도로 정관이후 근절책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국세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정관이유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나온 권력을 사유화하는 걸 방지하시겠습니까? 뭐 위원님 뭐 퇴직 공무원들의 좀 부당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그 뭐 위원님 마음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전직 그
그 공직 경력, 저희 그 세무사들의 국세 체계에 대한 영향력이 좀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후보자님께서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제 장래에 퇴임하신 이후에 너무 먼 얘기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4대 로펌 이런 데 고문으로 들어가셔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대신에 납세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위원님 말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지금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경기 악화 이전인 작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세금이 징수되는 그런 이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세무행정 문화를 앞장서서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